안녕하세요. 청운대학교 산업대학 영어과 학생 여러분, 리포트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여러분들이 셀프 스터디와 리포트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과목은 Practical English Grammar 1에 관한 과목입니다. English Phonetics 과목도 또한 제작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Practical English Grammar 1을 수강 신청한 청운대학교 산업대학 영어과 학생 여러분, 평소처럼 계약을 했다면 캠퍼스에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훨씬 효과적이고 즐거운 수업을 하고 있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육기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가의 사회적 격리 방침에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단체 문자에서 전달해 드렸듯이 이 문법 과목을 여러분들의 셀프 스터디를 통해서 과제물을 제시하도록 했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 나름으로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조금씩 올려놓고 있습니다. 목차에 따라 나누어서 작은 분량으로 시리즈로 제작해서 올리고, 우리 단톡방을 만들어 단톡방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올리니 꼭 시청하시고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화면이 커서 훨씬 잘 보일 것입니다. 나의 다른 과목인 English Phonetics도 이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1과 Sentence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과 시작입니다. 제목을 sentence라고 잡았습니다. 문장이라는 뜻이지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 그 모국어가 있을 것이고, 그 모국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평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모국어를 말하는데도 하나의 문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그래서 한국어는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문장을 말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이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은 영어로 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한국어의 문장과 영어의 문장 또는 중국어의 문장,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굉장한 그 구조상의 공통점들이 있고 또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문법이라는 이 grammar라는 단어는 굉장히 딱딱한 단어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언어학자들은 이것을 grammar를 문법, 헌법 하듯이 법률처럼 그럴 문자에 법법자를 써서 굉장히 딱딱하게 번역을 해놓고 지금까지 통용하고 있는데, 문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네거티브한 그러한 요소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언어의 가 가지고 있는 문장의 구조, 스트럭처에 가깝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문법이라는 말보다는 구조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한 단어짜리의 말로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물론 yes, no, sure, okay 이런 한 단어짜리의 의사소통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려면 문장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즉, sentence를 통해서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배우려고 한다면은 문법부터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언어의 4기능, 4skills라고 하는데 4기능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4가지 기능입니다. 이 4가지의 기능,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언어의 스트럭처,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그래머, 문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모국어와 다 그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 단어를 늘어놓는 순서죠. 따지면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4가지의 소통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법과 어휘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문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빵틀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빵틀, 여러분들 국화빵, 붕어빵 이런 빵틀, 빵을 굽는 그 빵틀을 떠올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빵틀에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빵틀에는 붕어처럼 모양이 나오고 국화빵 하면은 국화 모양의 꽃 모양의 빵이 나오죠. 구워서 나오는데 그럼 재료는 무엇이냐? 재료가 바로 vocabulary, 어휘입니다. 낱개로 따지면 word, 단어라는 뜻이죠. 단어가 재료가 되어서 단어를 그 빵틀에 부어 넣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럭처에 따라서 문법에 따라서 나열함으로써 그 내가 만드는 말이 상대방이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글로 쓰면 문장으로 이해하고 센텐스로 즉 라이팅으로 이해하고 말로 입으로 하면은 소리로써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4가지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법이다. 그 나라의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문법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 언어를 마스터할 수가 없습니다. 문법 능력이 없으면은 토익 점수 아무리 올리려고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모든 것이 사상누각, 즉 모래 위에 집짓지 않는 튼튼한 기반을 갖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법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좌를 통해서 문법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이러한 목적으로 배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그 문장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빵틀이 있어요. 그 소위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것이죠. 이 언어 습득 장치가 대뇌에 설치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창고가 뭐가 있냐면 어휘 창고가 있습니다. 재료 창고죠. 그 어휘를 부어 넣어서 LAD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대뇌를 통해서 입으로 나가면 회화가 되는 것이고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면 라이팅, 장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할 때 그 문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영어 문장도 있고 일본어 문장도 있고 중국어 문장도 있고 한국어 문장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주어가 있겠죠. 물론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명령문 같은 경우는 주어 생략이죠. you라는 주어를 생략하죠. 명령문에서는 왜 영어든 한국어든 주어 you를 생략할까요? 상대방을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굳이 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어 생략한 문장도 있지만 명령문이 아닌 또는 diary 일기 쓰는 문장 I라는 주어를 생략하지요. 이런 것이 아닌 한 어느 나라의 말이든 주어가 있습니다. 그 문장에서 subject word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어가 있다면 그것이 뭐 사람이 될 수 있고 물건이 될 수 있고 추상적 개념이 될 수도 있죠. 소위 명사가 오는 것이죠. 주어로서 이름이 오는 거죠. 사람이라면 사람 이름, 물건이라면 물건 이름, 그것이 뭐 책상이 됐든 하늘이 됐든 볼펜이 됐든 간에 소위 그런 것을 우리는 명사라고 하죠. 이름씨, 순수한 한국말로요. 그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한다 또는 그 주어가 어떻다, 이것을 서술해주는,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동사라고 합니다. verb죠. predicate verb, 수로 동사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설명해주는, 서술해주는 동사다. predicate verb입니다. 전문 용어로. 우리 한국말로 움직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움직이는 것이죠.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임을 표하는 말, 동사입니다. 그럼 주어와 동사. 나는 공부했다. 그럼 한 문장이 된 거죠.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죠. 나는 공부 중이다. 주어, 동사가 되어 있죠.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목적어가 들어온 거죠. 대상이 생겼어요. 공부하다에. 그것을 우리는 그러한 목적, 대상, 이것을 목적어다. 영어로는 object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장 구성의 주 요소로는, 메인 요소로는 주어, 동사는 기본이고요.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주 요소가 있는데 컴플리먼트, 보어입니다. 나는 학생이다. 이럴 때 학생, 내가 주어라면 나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학생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어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컴플리먼트입니다. 이렇게 주 요소의 메인 엘리먼트에는 주어, 동사가 기본이고요. 목적어, 보어. 이게 소위 뼈대를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문장의 구성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인체 비유해 봅시다.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가 나옵니까? 뼈가 나오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몸통의 뼈가 있고 다리뼈가 있고 팔뼈가 있고 목뼈가 있고 뇌가 있죠.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따라서 살찐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뼈의 구성은 똑같습니다. 살찐 거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문장도 영어의 문장이든 어느 나라 문장이든 문장도 엑스레이를 찍어본다고 하면 투시시켜본다고 하면 뼈만 나오게 돼 있죠. 그 뼈가 뭐냐? 주어와 동사, 목적어, 보어. 딱 이 네 가지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동사를 꾸며주는 말, 명사를 꾸며주는 말, 이 보어를 꾸며주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은 살에 해당되죠. 뼈와 살 중에 살에 해당됩니다. 살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타나지 않죠.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인체를 뚱뚱한 사람 엑스레이 찍으나
마른 사람 엑스레이 찍으나 표시가 없어요. 뼈만 나오니까. 뼈와 살. 중요한 건 뭡니까? 인체에서 뼈죠. 살은 쪄두고만 안 쪄두고만이죠. 마찬가지로 문장에서도 주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만 뼈로 삼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 강좌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쉽게 여러분들한테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스타트니까 이 강좌를 쉽게 도입 부분에서 쉽게 여러분들한테 유도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는 뭐 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이 강좌를 통해서 한국어는 어떻고 영어는 어떻고 중국어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곁들여서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영어를 조금 더 성인으로서 깊이 있게 관찰해보는, 조명해보는 그러한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subject word 주어 뭐 예문은 너무 쉬워서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죠. predicate verb object 목적어 목적어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이 있는 거나 설명해 볼까요? We learn English 우리는 영어를 배운다. English 이 볼드체로 쓰여 있는 것이 목적어죠. we가 주어고 learn이 동사라면 English는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He teaches us English. 그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나와요. he라는 주어와 teach라는 동사와 우리에게 영어를 이게 어떻게 처리돼야 될 문제냐? 뭘 가르쳐요? 영어를 가르친대요. 그러면 영어를 뭐뭐를에 해당되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어고요. teach의 목적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라는 것은 우리는 간접 목적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 형태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D번 compliment 보호입니다. This is a book. 이게 책이다. I made him happy.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드렸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this is a book. 이것은 책이다. 할 때 this가 주어, is는 동사, a book은 보어죠. this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죠. 이것이 뭐라고? 책이라고. 그래서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 주격보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I made him happy.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드렸다. 나는 주어고 make는 동사고 그를 목적어죠. 해피한 이 말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해피는 누가 행복한가요? 누가 행복해졌어요? 힘이 행복해졌죠.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어는 두 종류가 있네요.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다. 둘 중에 하나다. 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메인 엘리먼스, 문장의 주된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뼈가 되는. 자, 그러면 살이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진 않습니다만 subordinate elements라는 전문 용어입니다. 종속되어 있는 요소다. 주 요소에 종속되어 있는. 주 요소가 주인이라면 종속된 요소는 거기에 종에 해당되는 것이죠. 주 요소가 뼈라면 종속 요소는 살입니다. 거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로서의 어떤 명사를 수식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adjectival modifier, 수식어,
형용사적 수식어라고 지칭하고, 부사 역할로서 동사를 꾸며준다거나 형용사를 꾸며준다거나 또는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거나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든가 이러한 기능들이 부사인데, 부사로서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즉 형용사적 수식어와 부사적 수식어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형용사적 수식어부터 보겠습니다. It is a beautiful lily. 그것은 아름다운 백합이다. 이랬을 때 볼드체로 굵게 쓰여 있는 beautiful 단어를 쳐다보세요. 꾸밈을 받는 말, 명사, 릴리는 이탈릭체로 썼습니다. 그래서 볼드체가 이탈릭체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백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엑스레이 찍으면 It is a lily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백합이다. 이것만 해도 문법적으로 성립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든 추하든 시드른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물론 정보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지만 문장 구성의 성립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문법적 성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살에 해당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He is a teacher of English. 그는 영어 선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물론 이 말은 He is an English teacher 해도 영어 선생님이 됩니다. 이럴 때 of English, of는 전치사죠. 여러분들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전치사 다음에 뒤에 영어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어요. 영어라는. 영어. 그럼 전치사 플러스 영어라는 of English가 teacher를 꾸며주는 거예요. 영어의 선생님 이런 뜻이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teacher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형용사는 그래서 modifier로 쓸 때에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어에서 봤듯이 I made him happy.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럴 때 happy는 형용사지요. 그러나 이것은 뼈입니다.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할 때에도 보어로서의 형용사지요. 뼈입니다. 그러나 종속 요소로 쓰일 때에는 이것은 살입니다. 아름다운 꽃,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이런 말은 꽃이나 선생님을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꾸민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물론 정보 면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만 문장 성립의 면에서는, 문법적 성립의 면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He has a novel which is interesting. 재미있는 소설 한 권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 which is interesting. which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알죠? 관계대명사라고 들어봤죠? 뭐를 대신하는 명사길래 대명사냐면 앞에 있는 novel, 소설. 근데 그 소설이 재미있다는 것이죠. The novel is interesting이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말, 대명사죠? 대신 가리키는 명사. 여러분들 운전사인데 대리운전사 떠올리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 대신 운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왜 novel이면 이틀로 받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대명사 역할도 하고 It is interesting. 그것이 재미있다. 라는 뒤에 말을 붙여주는, 본드 역할을 해주는, 관계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겸하는 것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He has a novel. It is interesting.
두 문장으로 나눠도 좋겠죠. 그러나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은 He has a novel which is interesting.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아주 간단하게 He has an interesting novel 해도 훨씬 더 간단하고 더 많이 쓰이는 문장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 예문을 들은 이유는 첫 번째 It is a beautiful lily는 형용사 한 단어로 되어 있고 두 번째 He is a teacher of English는 구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하나에 똘똘 뭉쳐져 있는 클러스터, 덩어리로 되어서 teacher를 꾸며줘요. 두 단어 이상으로 뭉쳐져 있죠. 세 번째 예문은 which is interesting은 나름 which가 주어 역할을 하고 그 종속 절 속에서 is가 동사, interesting 주격 보호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절이 나를 꾸며주죠. 이렇게 구나 절이 어떤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뒤에서 꾸며주고 한 단어 차원에서 꾸며줄 때에는 앞에서 꾸며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예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modifier, 수식어가 있을 때 그 수식어가 modifier가 한 단어든 구든 절로 돼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국어에서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의 차이는 이렇게 단어 차원이라면 뭐 beautiful, honest 뭐 등등 여러 가지 단어 형용사를 더 열거할 수는 있어요. 단어라면. 그러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구나 절이라면 언제든지 영어에서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뒤에 붙여라. 그 이유는 꾸민 말이 너무 길어지면 꾸민 받는 진짜 그 명사는 너무 뒤로 쳐져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읽거나 듣는 사람한테 빨리 의미 파악이 되도록 덩어리로 되어 있는 꾸민 말들은 다 뒤로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He's a teacher, he has a novel 하고 나머지 꾸민 말은 뒤에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어찌 보면은 언제 저 말이 꾸민 말일지 아닐지 뒤에 꾸민 받는 말이 언제 나올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쉽게 금방 드러나지 않는 단점이 있죠. 자, B번입니다. Adverbial modifier입니다. He is very kind 했어요. 볼드체가 이탈리체를 꾸며주고 있어요. 매우 친절하다. 그는 he is kind. 그는 친절하다. he가 주어고요. is가 동사고 kind는 he가 어떻다라는 he의 속성을 말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형용사 kind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문장은 뼈대로서 성립이 됐어요. 주어 동사 주격보. 그런데 very kind 했어요. very 없어도 문법적으로 성립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는 very는 안 나타나는 하나의 뼈와 살 중에 살에 불과한 수식어입니다. 이 very는 뭘 꾸며줘요? kind를 꾸며주죠. kind는 형용사죠. 형용사를 꾸며주는 모든 말은 전 세계의 어떤 언어든 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친절하다. 친절한 형용사죠. 매우 이것은 그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사의 역할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꾸며주거나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넷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문장에서 주요소와 종요소, 즉 뼈와 살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뼈 요소도 아니고 살 요소로 취급받기도 아닌 독립된 요소들이 문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 말이든 영어든 간에 어느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지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인터젝션이라고 해서 감탄사라는 것들이 있죠. 또 vocative, 호칭, 사람 부를 때. 그 외에 말과 어떤 말 사이에 삽입어구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독립적 요소로 다루자 이런 뜻입니다. 자, 우선 interjection, 감탄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Oh, how happy I am. 난 어찌나 행복한지 할 때 이런 감탄사들은 어떤 구성 요소로 따로 정할 수 없지요. 독립적인 것이죠. B번, vocative입니다. 호칭입니다. Mary, bring me a cup of coffee. 이랬을 때 메리야, 나한테 커피 한 잔 갖다 다오. 이랬을 때 호칭 같은 경우도 따로 독립된 요소들이죠. C번, parenthesis, 삽입어구입니다. He is, as it were, a walking dictionary. 그는 as it were라는 건 말하자면, so to speak, 이런 말들이죠. 말하자면 a walking dictionary,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그러니까 박학다식하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니까 걸어다니는 것이죠. 이렇게 독립적인 요소도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주요소와 종속요소, 독립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B번 10페이지입니다. Sentence Analysis, 문장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말했듯이 모든 문장은 subject part가 있고, 즉 주어가 있는 부분이죠. 주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사가 있는 부분, 수로 동사를 predicate verb라고 한 바 있죠. 앞에서 predicate part, 동사가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주부와 술부로 나눌 수 있죠. 모든 문장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자, 주부는 주어가 있는 부분이고 술부는 그 주어가 어떻게 한다, 어떻다 라고 설명하는,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나게 되더라도, 어느 나라 말의 문장을 만나더라도 주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인가, 즉 수로 동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나는 흔히 그러한 예를 들읍니다. 생선 한 마리를 요리할 때 도마에다 놓고 제일 먼저 가정주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가리부터 딱 잘라내죠. 즉 주어가 있는 부분 잘라내고 수로가 있는, 즉 몸통을 가지고 요리해 먹죠. 이렇게 주부와 술부로 나눌 수 있듯이 생선도 대가리와 나머지 몸통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전 세계 언어의 문장들은 주부와 술부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말이든지 주부가 먼저 나오죠. 주어가 있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수로가 있는, 동사가 있는 부분이 뒤따라서 이어져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 속의 문장을 보면 주부와 술부가 분명히 확연하게 나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 horses run, 말들이 뛴다. horses가 주어고 뛰다가 동사가 되겠죠. 수로 부분이죠. My sister married, 우리 누나 결혼했어. I admire him, 나는 그를 존경해. The tired soldier slept a sound sleep, 그 피곤한 병사가 깊은 잠을 잤다. 피곤한 병사 파트가 주부고 잠잤다는 게 이제 술부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 단어 또는 한두 단어가 주부가 되고 있는데, 다음 문장을 보면 That he is an honest man is a fact beyond doubt 했어요. 주부가 너무 길죠? 주부 속에
또 하나의 He's an honest man이라는 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절을 끌고 다니는 that라는 접속사죠. 그래서 너무 주부가 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 is a fact beyond doubt 이렇게 나오니까 영어에서는 보통 이런 때 이렇게 절로 나왔을 때는 가짜 주어, 미리 보여주는 주어, provisional subject라고 하는데 it를 써서 놓고 that he is an honest man은 뒤로 빼죠. 그래서 it is a fact beyond doubt that he is an honest man. 이것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문장 형태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를 들은 이유는 굳이 앞으로 뺀 이유는 주부가 이렇게 절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딱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전 세계 어떤 언어든지 간에 주어는 간단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사람이라면 I, you, he, the man, Mr. Kim 이런 식이죠. 모든 언어들이 주어는 간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짜 주어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이렇게 주어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절로 되어 있든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한국어는 가짜 주어를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목적어 같은 경우도 길 경우 뒤에 보어가 나올 때에는 항상 영어에서는 가짜 목적어 it을 세우지요. 그리고 진짜 목적어인 그 절 내용을 뒤로 뺍니다.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이나 그 글로서 읽는 사람이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이 영어입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The girl at the gate is my sister 했습니다. The girl at the gate. 그 문가에 있는 소녀가 우리 누나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이것도 the girl인데 주어가 the girl인데 girl을 꾸며주는 at the gate. 전치사 플러스 명사 the gate죠. 이 하나의 덩어리 구가 girl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꾸민말이 곁들여진 the girl입니다. 이렇게 주어는 하나의 전체적으로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죠. 꼭 한 단어가 아니라. To teach is to learn. 가르친다는 건 곧 배우는 것이다. 즉 가르치다 보면 배우게 된다. 이런 뜻으로 나타내는 속담, 격언입니다. to 부정사. 여러분들 들어봤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teach. 이것이 주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subject part는 꼭 한 단어라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또는 단어 차원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구가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화면에서 보듯이 모든 문장들이 이렇게 주부가 먼저 나오고 술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부가 있고 술부가 꼭 있는 것도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파트를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CF1입니다. CF는 confer, 비교해본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라틴의 단어입니다. 라틴어. fire, 불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주어 동사도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따지면 명사죠. 두 번째 예문이죠. By train? 기차로 갈 거야? No, on foot. 아니야, 걸어갈 거야. 이렇게 주어 동사도 없고 나머지 어떤 운송 수단인 어떤 동사의 수단인 방법인 부사 구만 이렇게 달랑 나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주어와 동사 같은 건 다 생략되어 있는 형태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꼭 그렇게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는 풀 센텐스로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입 아프니까요. 노력 경제의 원리가 있습니다.
노력을 덜 들이고자 하는, 아끼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 입각해서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는 거죠. 뭐 이 외에도 우리는 한 단어, 뭐 okay, sure, certainly, exactly 이런 표현들 엄청 많이 써댑니다. 간단하죠. 세 번째 예문입니다. 명령문에서는 run faster, 더 빨리 달려 라는 명령문이죠. 앞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주어 you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You run faster. 너 빨리 달려라. 이러한 말인데 주어는 굳이 명령문에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한.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 놓고 너한테 하는 말이니까요. 그러나 여러 명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너한테 눈길을 주면서 run faster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때는 다시 한번 you run faster 소리를 쳐서 you 주어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명령문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일반적인 명령문은 주어 you가 빠지고 일반적인 다이어리 일기 쓸 때 I라는 주어는 빠지죠. 내 일기장에 뭐하러 내가 맨날 나라는 말을 넣었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 밥 먹었다, 학교 갔다. 그럴 필요 없이 오늘 아침 밥 먹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이게 낫죠. 내 일기장이니까요. 두 번째 비교 2입니다. 자, 주부가 항상 앞에 오고 술부가 뒤에 온다? 과연 그럴까요? 다음 예문을 봅시다. On the hill stands a large white house 했어요. 언덕 위에는 stand가 서 있다는 뜻이죠. 뭐가 서 있니? A large white house. 큰 하얀 집이 서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문장으로 주어 동사 순으로 말한다면 A large white house stands on the hill.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 문장은 왜 이렇게 술부가 앞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왔느냐, 도치되어 있느냐 하는 이유는 on the hill이라는 언덕 위에를 강조하기 위한 문장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사구가 먼저 나가니까 주어 동사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on the hill stands a large white house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평서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도치될 수도 있다. 꼭 주어가 먼저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은 여유 있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다. 이때 there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there is there라 뭐뭐가 있다는 뜻을 표현을 알고 있죠. there는 문장을 유도해가는 유도부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란 뜻이 there가 아닙니다. 그런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there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문장을 유도해가는 부사다. 그 기능만 할 뿐이죠. 뜻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A book is on the desk 라는 뜻이죠. 실질상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주어가 뭐냐? A book이 주어죠. is가 동사죠. is는 이다 또는 있다, 존재한다. 둘 중에 하나의 뜻으로 사용되는 비동사니까요. 그래서 책이 책상 위에 하나 있다. 책상 위에 있다. 이 문장은 유도부사 there로 시작하는 바람에 도치된 겁니다. 그래서 a book is가 아니라 is a book이 됐죠. 이렇게 there is로 시작하는 문장은 언제나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I am Mr. Kim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이럴 때 You are Mr. Kim. 그랬을 때 you가 주어고 are가 동사고 Mr. Kim은 주격보어죠. 그건 Mr. Kim을 모를 때 이렇게 의문사로 who로 바뀌어서 나가는 바람에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문이든 또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든
의문문은 항상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는 사실을 잘 알죠. 그래서 you are who가 아니라 who are you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어떻게 할까요? 동사가 일반 동사냐 비동사냐에 따라 다른데 비동사일 경우 is he a teacher? 이렇게 되죠. he is a teacher라는 평서문에 대해서 그는 선생님입니까? is he a teacher? is가 먼저 나갔죠. 그러나 일반 동사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Does he like fishing? 이렇게 되죠. 그는 피싱을 좋아합니까? 일반 동사일 때는 like he fishing 이렇게 도치하지 않습니다. do라는 조동사를 꺼내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다가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술부인 does가 앞에 나가 있는 거고 주부인 he가 가운데에 끼어 있는 형태이죠. 그런가 하면은 조동사가 있을 경우는 Would you like coffee? would라는 조동사가 있을 때는 would you 조동사를 앞에서 내보냅니다. like coffee 할 때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이런 뜻인데 일반 동사 like가 있어도 조동사가 있다면 조동사만 내보냅니다. 그러나 does he like fishing은 조동사 like에 조동사가 없죠? 그러므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조동사 do라는 조동사를 갖다가 차용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동사가 앞으로 나간다. 일반 의문문에서는 일반 동사 의문문에서는 비동사가 있는 의문은 굳이 조동사 do를 빌려다 쓰지 않죠. Is he a teacher?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앞으로 주어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즉 도치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든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든지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문으로 How pretty this flower is. 이 꽃은 어째 그렇게 이쁜 거야? 이런 뜻이죠. 감탄문입니다. 감탄문도 이 문장이 This flower is very pretty. 이 꽃은 매우 예쁘군요. 라는 평서문이죠. 이거를 감탄사 how를 이용해서 how pretty, very pretty 할 때 very가 how로 바뀌죠. 어찌나 이쁜지, 어찌나에 해당되는 게 how죠. 그래서 how pretty. 이 말이 강조받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나간 상태죠. 그러나 감탄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주어 동사가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this flower is very pretty를 very pretty가 how pretty로 바뀌면서 앞으로 나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감탄문의 형태입니다. 이 역시 주부가 this flower인 주부가 가운데 끼어 있는 형국이죠. how pretty나 is 술부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해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 말이든지 평서문에서는 주부가 먼저 나오고 술부는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데 평서문만 쓰나요? 명령문도 쓰고 의문문도 쓰지요. 그럴 때 다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언어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의문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도치되진 않죠. 그냥 인토네이션으로 올리기만 하면 되고 문자로 쓸 때는 물음표만 붙이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어는 이러한 스트럭처, 구조가 한국어와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1과의 마지막 부분인 part of speech입니다. 품사라고 하지요. 자, 문장을 구성하는, 말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그 속성,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8개의 품사로
모든 단어를 분류합니다. 제일 먼저 noun, 명사입니다. 명사는 한자말로 이름명이라는 뜻이죠. 말씀사. 이름씨, 순수한 한국말로 명사입니다. 뭐에 대한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 이름에는 뭐 물건 이름일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어떤 추상적 개념의 뭐 진리 이런 것도 하나의 명사이죠. 우선 예문을 하나 봅시다.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다. 이 볼드체로 쓴 것은 다 명사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Seoul is a large city. 서울은 큰 도시다. 서울도 명사고 city도 명사죠. 도시. 그러나 서울은 유일한 하나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city는 그냥 일반 명사, 보통 명사라고 합니다. I gave him some money. 난 그에게 약간의 돈을 줬다. 여기에서 money가 명사가 되겠죠. 두 번째 품사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를 다음 이어서 쓸 때에는 굳이 또 그 명사를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어요. 입 아프죠? 그래서 그 명사 대신 쓰는 대명사로 바꿔치는 겁니다. 대명사는 그래서 간단한 단어죠. 철자상. 뭐 it라든지 you라든지 me라든지 I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예문을 보기로 합니다. Mary bought a watch. 메리는 시계 하나를 샀습니다. She gave it to me. 그 여자는 나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자, 이탈리체로 된 것이 명사죠. 그러나 볼드체로 쓴 것은 대명사입니다. she가 누군지는 몰라도 대화상에서 she가 누구라는 건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굳이 고유명사를 쓸 필요가 없어서 she로 바꾼 겁니다. 이미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 it,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 watch죠. 그래서 watch를 가리키는 대신 쓴 명사죠. 여기다가 뭐 더 watch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앞에 she도 앞에 메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말해서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돼버렸죠. 메리가. 그래서 she로 바꿨듯이 to me, 나에게 줬다. 내가 누군지는 상대방도 메리도 알고 있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사람과 할 때도 다른 사람이 그 me는 나라는 걸 알고 있죠. 내 정체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고로 to 내 이름을 댈 필요는 없죠. 그래서 대명사 me로 대체한 것입니다. 대명사는 대신 쓴 명사다. 여러분들 뭐 대리운전할 때의 대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서도 noun 앞에다가 프로를 붙이니까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This is a book and that is a notebook 했어요. 이거는 책이고 저거는 노트북이다. 공책이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것 저것 지시대명사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this나 that가 바로 대명사죠. 분명히 꼭 그것, 이것과 저것의 이름을 굳이 댈 필요가 없죠.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눈짓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래서 대신 쓴 명사죠. 자, 이렇게 명사에는 대명사도 항상 옆에 따라붙을 수 있다. 바로 뒤에. 그 대명사가 나오면 앞에가 명사가 있겠다. 찾아보자. 앞문장이나 또는 앞 문장에서 찾으면 됩니다. 거기에도 못 찾는다면 이거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세 번째 품사입니다. adjective, 형용사입니다. The well has run dry 했어요. 그 샘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말랐습니다. 현재 완료죠. has run. run, ran, run. 과거 분사의 run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다 이런 뜻이 run이죠. 달리다라는 뜻이 여기서는 아닙니다. 마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거죠. 이때 dry라는
형용사를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This flower is red. 이 꽃이 빨갛다 했을 때 this는 flower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는 어느 나라 말이든지 형용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this는 바로 위에 대명사에서는 지시 대명사지만 여기에서는 flower를 꾸며주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다. 이렇게 우리는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용사 중에서도. 그래서 주격보어 red가 바로 형용사인 셈이죠. 이렇게 형용사는 보어로도 사용되고, 즉 뼈로도 사용되고 살로도 사용되죠. 다음 예문을 보면 He is a kind boy. 그는 친절한 소년이다. kind가 boy를 꾸며주니까 뼈와 살 중에 살 역할하는 그러한 형용사죠. 다섯 번째 verb입니다. 동사입니다. He wrote a letter.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He's playing tennis now. 그는 지금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된 단어의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액션을 나타내는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우리는 verb, 동사라고 합니다. 즉 수로 동사, predicate verb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He is very happy. 그는 매우 행복하다. 일단 이 is라는 것이 동사죠. 어떠한 상태이다. 그는 행복한 상태에 있다. 상태이다. 이렇게 비동사는 어디에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도 is가 쓰여 비동사가 쓰이고요. 아니면 어떠하다라는 주격 보어와 함께 어떠하다라고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것이 비동사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That story sounds false. 그 스토리는 거짓말처럼 들린다 이거죠. 어떤 상태로 들리다 sounds, 소리가 난다 라는 동사죠. false, 거짓의 라는 뜻이죠. 이렇게 동사는 주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떻게 한다? 술부를 끌고 가는 것이 동사가 바로 핵심입니다. 주부를 끌고 가는 것이 주부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 주어라면 술부에서 핵심은 동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 이거죠. 그 주어는 명사 아니면 대명사입니다.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가네요. 자, 다섯 번째 품사를 봅시다. adverb, 부사입니다. He speaks English well. 그는 영어를 잘 말한다. 그는 주어고 speaks가 동사죠. English가 목적어죠. 어느 정도 말해? 아주 잘. well이라는 것은 speaks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He was very clever. 그는 매우 영리했습니다. 할 때 very가 clever라는 주격보로 사용된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죠. He plays the piano quite well 했어요. 그는 피아노를 아주 잘 칩니다. 여기에서 볼드체로 쓴 quite를 살펴보십시오. quite는 뭘 꾸며줄까요? 아주 라는 부사는 잘이라는 부사를 꾸며주죠. 그럼 잘이라는 well, 이탈리체로 된 well은 뭘 꾸며주나요? 부사인데 똑같은 잘 치다 play라는 동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quite는 여기에서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그러한 부사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사는 영어에서 네 가지 기능으로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제루이 예문에서와 같이 동사를 수식한다.
두 번째 예문처럼 형용사를 수식한다. 세 번째 예문처럼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마지막 예문입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사례입니다. Happily, he did not die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는 죽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이때 happy라는 부사는 he did not die라는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it was happy that he did not die. it that 가주어 진조용법으로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도 있죠. 우리는 happy가 문장 제일 앞에 와서 그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사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 he did not die happily 이런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는 행복하게 죽지 않았다. 불행하게 죽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동양 한국의 관습으로 보면 집에서 죽어야 행복하게 죽는다고 그러고 노상 객사하면 교통사고나 이런 거로 죽으면 불행하게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그러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아주 고생하다 죽은 경우 불행하게 죽었다고 그러죠. He didn't die happily. 이럴 때 happy는 die를 꾸며주는 그냥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일 뿐이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happy일 때는 다행스럽게도 그는 죽지 않았다고, 동사를 꾸며주는 happy일 때는 그는 불행하게 죽었다니까 생과 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살았다는 뜻이고 두 번째 예문에서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요. 의미가. 항상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고 또는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넷 중에 하나의 기능이다. 여러분들이 부사를 만나면 넷 중에 하나의 기능을 찾아보면 됩니다. 파악하면 되죠. 여섯 번째입니다. preposition입니다. 우리는 preposition을 포지션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죠? 위치라는 뜻이죠. pre라는 접두사는 before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죠. 앞에 이런 뜻이죠. 앞에 위치한다. 앞에다 놓는다. 앞전자 놓을 치자 전치사입니다. 뭐 앞에 놓길래? 어떤 단어가 명사 앞에 놓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명사 또는 그 명사를 대신해 쓴 대명사 앞에 놓을 수도 있죠. 어떻든 이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아진다는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I put my watch on the desk 했어요. 나는 내 시계를 책상 위에다 놓았다 이런 거죠. 이때 on이라는 볼드체를 관심 있게 쳐다봐 주십시오. 그 다음 이탈리체 the desk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치사는 뒤에 명사와 함께 하나의 클러스터, 구가 됩니다. 언제나 책상 위에 이런 뜻이 되죠. 두 번째는 on a fine day he often goes for a walk in the suburbs 했어요. on a fine day, 화창한 날이면 화창한 날에 이때 on이라는 전치사는 day라는 명사 앞에 썼죠. 때를 나타내는 의미의 on이죠. 이 전치사는. 그는 often, 종종 goes, 갑니다. for a walk, 산보하러 갑니다. 걸으러 갑니다. 이때 for라는 전치사도 뒤에 목적어 walk가 있죠. 어디에서 산보? in the suburbs. suburbs라는 건 교외죠. 동구 밖, 사대문성 밖 이런 뜻이죠. 서울로 따지면. 그래서 서울의 변두리에서 뭐 안양이든 과천이든 이런 데를 suburbs에 해당되는 도시들이죠. 교외에서 산보를 위해서 간다, 산보러 간다 이런 뜻이죠. 이때 in이라는 전치사도 뒤에 목적어 suburbs가 붙어 있죠. 이렇게 전치사는 항상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국어는 어떨까요? 한국어는 책상 위에 명사부터 얘기하고 위에라는 전치사 오는
뒤에 붙었죠. 화창한 날에 에도 뒤에 붙었죠. 교회로 할 때 로도 뒤에 붙었죠. 한국말은 명사 뒤에 전치사가 붙으니까 전치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후치사입니다. preposition이 아니라 postposition이죠. post라는 접두사는 후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after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한국어는 언제든지 명사 뒤에 후치사가 온다. 영어는 명사 앞에 전치사가 온다. 이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화를 할 때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이어서 말해야 되는데 명사부터 말해버리고 전치사 붙여야 되는데 놓쳤네. 이런 말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모국어가 영어를 말하는데 방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습관적으로 전치사부터 먼저 말하고 뒤에 명사를 붙이는 그러한 습관이 익숙해져야 회화를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품사입니다. conjunction입니다. con이라는 뜻은 together라는 뜻의 함께라는 뜻의 접두사죠. junction, juncture 할 때 junk라는 거 연결시킨다는, 접속시킨다는 그런 함께 접속시킨다 이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와 뭐를 접속시킨다. 접속을 붙이려면 두 가지의 개체가 적어도 있어야 되겠죠. 자, Seoul and Busan are large cities in Korea 했어요. 서울과 부산은 한국에서 대도시다. 이때 and라는 단어는 서울과 부산을 접속시키고 있어요. 연결시켜주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접속사다. 이 and를 이렇게 일컫습니다. 속성으로 따졌을 때 He may be in his room or in the garden 했어요. 그는 방에 있거나 정원에 있거나 할 거다. 이거죠. 이때 or라는 접속사는 in his room, in the garden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구와 구를 연결하고 있죠. He was ill, but he was not absent. 그는 아팠지만 그러나 결석하진 않았다. 이 but라는 접속사는 앞에 he was ill이라는 문장과 하나의 절과 뒤에 he was not absent 라는 절을 두 절을 연결해주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가만히 여기서 관찰해 보니까 뭡니까? and나 or나 but은 앞뒤로 양쪽을 접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는데 앞뒤로 연결하는 그 개체가 다 품사가 같다는 사실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명사죠. In his room과 in the garden은 각각 부사구죠. 품사상으로. 뒤에 he was ill but he was not absent는 각각의 절이죠. 이렇게 동일한 개체들끼리를 짝지면서 접속시켜주는 관계라는 사실을 눈여겨봐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문입니다. I will go back home when the rain stops 했어요. 나 집에 돌아갈 거야. 언제? When the rain stops. 비가 멈출 때. 아직 안 멈췄죠? 멈출 때 돌아갈 거야. 이때 when이라는 단어가 the rain stops라는 절을 the rain이 주어고 stops가 동사가 됐죠. 이 문장의 진짜 왕주어는 I죠. 동사는 왕동사는 go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그럼 뭐냐? When the rain stops는 하나의 접속사가 when이 끌고 다니는 절이죠. 언제 집에 갈 거다 때를 나타내는 품사상으로 따지면 부사절이죠. 비가 멈출 때 집에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속에 또 하나의 절이 들어가 있는 경우 관계사가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가 절을 끌고 다니죠. 접속사가 이렇게 when이나 이런 것들이 절을 끌고 다닐 수 있죠. 이런 경우 그 the rain을 새끼주어
stops를 새끼 동사다. 왕주어 왕동사가 있는데 그 속에 새빵살이하는 새끼주어 새끼 동사가 있다.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굳히고 싶습니다. 그래야 문장 분석이 빨리빨리 쉬우니까요. 재미있으니까요. 자, 이 when이라는 접속사는 어떻게 됩니까? The rain stops라는 절과 앞에 주절인 I will go back home이라는 주절을 접속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사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구나. 두 재료를 접속시켜주고 있구나. 본드로 붙여주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interjection, 감탄사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아까도 나왔죠. 아우, 이런 단어들. How beautiful she is.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슬플 때 소리 지르던, 화났을 때 소리 지르던, 기쁠 때 소리 지르던, 이러한 감탄하는 단어들은 다 감탄사로 따로 독립 요소로 취급을 하죠. 이렇게 영어의 모든 단어들을 8개의 품사로 나눠서 그 속성과 역할을 분류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단어를 외우기만 하지 말고, 단어를 여러분들이 외울 때에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을 알아야 되죠. 두 번째, 철자를 정확하게 외워야 되죠. 세 번째, 발음을 외워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단어들은, 특히 영어 단어들은 뜻이 한두 개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또 역할이 명사로도 썼다, 동사로 썼다, 때로는 같은 형태인데 형용사로도 바뀌다가 아주 자유자재로 쓰이는, 활용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사례를, 사전을 보면서 익혀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단어는 이 뜻인데 왜 저렇게 썼지? 라는 의심을 하지 말고, 그렇게도 쓸 수 있어. 그렇게 쓰는 사례도 많아. 이렇게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는 항상 그 반대말과 유사한 단어를 함께 외워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를 외울 때는 반드시 발음, 액센트를 포함한 발음을, 소리를 내면서 외워둬야 됩니다. 뜻을 음미하면서. 발음을 연습하지 않고 철자만 외워가지고서는 그건 눈으로만 보는 영어일 뿐입니다. 그 단어를 회화에서 활용하거나 청취해서 잘 들리려면 발음까지도 여러분들은 익혀야 됩니다. 발음에 관한 과목은 다른 강좌에서, 여러분들 English Phonetics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159페이지에 여러분들의 텍스트북 159페이지에 Report 1을 풀어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문장에 관하여 문장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 전반적으로 문장의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복습하는 차원에서 풀어보는 리포트 1을 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도 또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리포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풀어보고 리포트를 작성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쉬울 것입니다.